미국이 오늘부터 5세 미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위한 접종소 10곳을 열었습니다. 내년 뉴욕 주 보험료는 전례 없이 최대 폭으로 오르는 물가가 반영돼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8월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주 에즈와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발의 총격을 받은 피해자 1명은 브롱스 출신 래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뉴욕 UN 본부가 성범죄 온상이라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집중 조명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미 전역에서 5세 미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5세 이상에 대해서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생후 6개월 이상까지 접종 대상자가 확대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식품의약국이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영유아 1,7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길이 열렸습니다. 파이저의 5세 미만 백신은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을 사용하며 3차례 접종이 필요합니다. 모더나의 영유아 백신은 성인 용량의 4분의 1이며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합니다. 한편 코로나19 변이의 중증 위험성과 사망률이 매우 낮아진 데다 부모들이 아이의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접종률이 올라갈지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의 경우 지난해 10월 접종 승인이 이루어졌지만 최소 1회 접종 비율은 36%,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29%에 불과합니다.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만 명이 넘는 5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고 거의 500명이 숨졌다면서 부모가 아이의 백신 접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걸린 아이들의 절반가량이 무증상 양상을 보였다며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워싱턴 DC의 백신 접종소를 방문한 뒤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등 5세 미만의 영유아 접종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8월 건강보험사들의 최종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는 가운데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는 물가가 반영되면서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올해 건강보험사들이 제시한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몇 년 동안 신청한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건강보험사들로부터 2023년 보험료 인상률을 신청받은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개인보험 기준 평균 18.7%, 소기업에 판매하는 보험 기준 평균 16.5%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주 금융서비스국은 매년 보험사들로부터 다음해 보험료 인상률을 신청받아 검토하는데 최종 보험료 인상률은 8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의 경우 개인보험 평균 11.2%, 소기업 판매보험 평균 14% 인상을 신청했으며 재작년에 요청한 보험료 인상률도 모두 11%대 수준이었습니다. 보험사별로 보면 개인 건강보험 기준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한 보험사는 엠블렘 HIP로 34.6%나 보험료를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CDPHP 28.4%, 피델리스 23.2%, 하이마크 웨스턴 앤 노스 이스턴 뉴욕 20.5%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기업들에게 건강보험을 판매, 관리하는 보험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엠블렘 헬스가 신청한 인상률은 45.7%에 달했고 에트나 라이프 31%, 에트나 헬스 30.6% 등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보험료를 올리려 하는 공통적인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용 증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꼽았습니다.
주금융서비스국 심사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이 신청한 것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신청한 인상률 자체가 높아 뉴욕주 가입자 수백만 명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미 전역의 총기 사고 소식은 드물게 발생하는 한인 밀접 거주 지역 또한 피해가지 못하고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에드워터 시티 플레이스 쇼핑몰 근처에서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자정을 넘긴 직후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국은 에드워터 14 프로메너에 출동했습니다. 시티 플레이스로 알려진 쇼핑몰 내 치폴레 매장에서 7발의 총상을 입은 22세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최근 신곡을 발표한 브롱스 출신 유명 래퍼 릴 TJ로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은 첫 번째 현장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엑선 주유소에서 총격 부상을 입은 두 번째 22세 남성도 발견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총격이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남성이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별개의 두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에드워터 지역은 고급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총격은 물론 전반적인 범죄율이 낮은 탓에 이번 사건으로 주민들은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Couple times I've been, it's been real quiet, peaceful, nice, in and out. It doesn't stop. It just happens everywhere in the whole city. Everywhere. 두 번째 총격 부상자는 양호한 상태로 입원했지만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릴 TJ는 위독한 상태로 입원한 후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총격 부상자의 용의자가 다수일 가능성도 두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UN 본부에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순간 성적 학대와 착취가 발생한다. 영국의 BBC 방송 중 나온 증언입니다. BBC 방송은 전 세계 인권의 보루인 UN 조직이 권력형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헌장 1조엔 인권과 자유의 존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런 유엔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가 난무했다는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푸르나 센 전 유엔 여성기구 성폭력 담당 대변인은 영국 BBC 방송 다큐멘터리인 내부 고발자 인사이드 유엔에 출연해 뉴욕 유엔 본부의 많은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을 겪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스완슨 사무국장의 적나라한 증언도 담겼습니다. 여성 고위 직원이 울면서 찾아왔다. 남성 사무차장이 그 여성 직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었다. 유엔 사무총장과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즉각 묵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은 고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를 외부에 알린 내부 고발자 상당수가 해고됐다고 말합니다. 이에 BBC는 내부 고발자들이 오히려 처벌받거나 해고됨으로써 유엔은 자정 능력마저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송은 유엔에서 성범죄가 빈발하는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외교관 신분으로 각국에 파견되는 고위직 직원들이 해당 국가에서 외교적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유엔이 면책 특권을 박탈하지 않는 한 체포는 고사하고 수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 등을 조사하는 자체 기구인 내부 감찰실이 있긴 하지만 처벌 권한이 없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방송은 유엔에 지금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푸르나 센 전 대변인은 유엔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꾸려 내부 고발자들이 처한 실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뒤늦게 조치에 나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성 조사관을 고용해 유엔 내부의 성범죄를 조사하고 직원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릴 수 있는 핫라인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센 전 대변인은 유엔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기 규제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80장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당국이 최소 열흘 동안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주와 지역사회에 학교 보안 강화와 심리치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지금은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데이트 상대로도 확대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임대료 인상을 시행합니다. 200만 명의 뉴욕시 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인상되며 올해 10월부터 1년 임대 시 3.25%, 2년 임대 시 5%가 인상됩니다. 이는 블룸버그 행정부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맨하탄 쿠퍼 유니온의 투표소 안팎에서 세입자 지지자들은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다며 임대료 인상을 멈추라고 시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면서 오늘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불행히도 이 어려운 시기에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압 절차에 들어갔거나 차압된 주택들은 올 1분기에 전분기에 비해 65%,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0% 안팎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기지 상환을 유예해줬던 보호 조치가 끝나자 미 전역에서 차압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차압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아톰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차압 절차를 시작한 주택들은 미 전역에서 5만 759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67%, 1년 전보다는 188%나 급증한 것입니다. 차압 절차를 시작한 주택들이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일리노이, 오하이오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들 중에서는 시카고가 가장 많았고 뉴욕시, LA, 휴스턴, 필라델피아 순이었습니다. 몰개지 대출 회사가 법원에 공식으로 차압 절차를 통보하는 포클로저 파일링은 올 1분기 석 달 동안 미 전역에서 7만 8,3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거리 홈레스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홈레스 서비스국이 발표한 뉴욕시 노숙자 인구 추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쉘터에 거주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는 3,4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비해 44.7% 증가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철역 내에서 머물고 있는 노숙자들은 2,100명, 길거리 등 지상에서 노숙하는 사람은 1,3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전 약 1,700명이 전철역에서 약 2,200명이 지상에서 노숙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빈 호텔 등을 쉘터로 활용했던 뉴욕시는 지난해 호텔 쉘터 전환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다시 거리로 나온 노숙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자료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